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삼성과 LG가 어제 역대급 분기 실적을 내고도 52주새 가장 낮은 주가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은 3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사랑한 종목이 됐죠. 분기 실적만 보면 이상합니다. 한 분기에 77조 벌어서 14조 남겼다는 삼성보다 4조 원이 안 되는 매출에 3,500억 남길 거라는 이노텍 몸값을 더 높이 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래 비전 때문입니다. 지금은 알겠는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이게 정통 IT 기업의 야박한 이유라면 앞으로 10년 뒤 1,000조 원 시장에서 잘 나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이노텍 같은 회사에 기대감을 얻는 거죠. 여전히 우리 빅테크들에 대한 평가는 좀 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증시의 시야가 그만큼 넓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럼 같이 보는 눈 키우러 가보실까요? 4월 8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상비축용 원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내렸고요. 가계 주식 투자가 역대 최대치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억의 한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초기 우리 마스크 배급제 생각나시나요? 그때 당시에 이 마스크를 나눠주는 업무를 담당했던 총괄 담당자가 바로 지금 기획재정부 차관입니다. 지금은 마스크 업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그런데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풍경이 많이 달라졌군요. 또 5개 자동차 회사에서 수입하거나 판매한 차량 23만 대의 제작 결함이 발견됐답니다. 시정 조치 왜 내려졌는지 알려드리고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좀 달라졌다는데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증시 들렀다가요.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하면 또 홈술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도 난 좀 다르게 마시고 싶다. 적절한 페어링이 뭔지 알고 싶다. 요거 오늘 명욱 교수님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일인 발전소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가 급하게 하나 지어봤는데 특허 발전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과자는 왜 비슷한 게 많은데 특허로 보호하지 못하지? 맛이 많은 산하고 비슷한 땅콩으로 버무린 다른 과자들은 왜 못 만들게 못할까? 요런 게 특허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법 큽니다. 오늘 특허청의 고상호 사무관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특허 이야기 살펴볼게요. 그리고 다들 기다리셨죠? 1분 배당 이벤트. 오늘 소개해드릴 대주주는 바로 7406님입니다. 7406님의 사연 제가 한껏 느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화가가 꿈이었던 당신, 나와 결혼해 새아이 낳고 키우느라 15년이나 꿈을 접어야 했던 게 늘 미안했어. 이제라도 마음껏 꿈 펼치는 당신 참 멋있어.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할게. 부산 국제 화랑 아트 페어 참가한 거 축하하고 내 아내 박성주 사랑해. 그리고 엄마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함께 응원해주는 하영이 영주수민이 정말 고맙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아니 사랑이 넘치세요. 그 부인이 새 아이 낳고 키울 동안 선녀이신 듯 아무래도 새 아이 낳고 키우는 동안 기다리셨다가 뒤늦게 화가의 꿈을 펼치셨다. 페어에 참가하시는 거 보면은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림, 작품도 찍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도 보고 싶네요. 오늘도 열심히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전에 마지막 대주주 선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사연 전해드릴게요. 저희 단돈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0951로 받고요. 앱, 유튜브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격이 다른 경제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국제유가 떨어졌는데 왜 그래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가 전 거래일보다 5.61%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96.23달러를 기록한 건데요. 현재는 97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서 크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도 6일 런던 국제선물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5.2% 떨어진 배럴당 101.07달러로 장을 마감했고요. 다음 날 7일에는 100.58달러로 마감해서 연 이틀 떨어졌습니다. 연이어서 연유를 좀 알려주세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전략 비축유를 추가 방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파티비롤 IEA 사무총장이 트위터를 통해서 IEA가 1억 2천만 배럴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모는 IEA 47년 역사상 최다 방출량이라고 하고요. 1억 2천만 배럴에는 미국 측이 제공하는 6천만 배럴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IEA가 약속한 1억 2천만 배럴에 더해서 미국이 향후 1억 2천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는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총 2억 4천만 배럴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외신들을 통해 쏟아지면서 국제유가 시장이 출렁이게 된 겁니다. 역시 수급에는 장사가 없다. 어디나 맞습니다. 마찬가지네요. 네. 주식하는 분들 참 많아졌는데 지난해에 가계 주식 투자가 사상 최대치까지 늘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2021년 자금순환이라는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지난해 가계가 국내외 주식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10조 5천억 원의 자금을 굴렸다라고 합니다. 이 중 국내 주식은 87조 6천억 원이고요. 해외 주식은 2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자면 예금이나 현금을 다 포함한 가계 전체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20%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금이든 네. 현금이든 1억 원이 있으면은 2천만 원 정도를 주식에 넣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 수치면 국제적으로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비교하면 금융자산 중 주식 비율이 미국은 36.9%, 프랑스는 22.2%라서 우리나라보다는 높은데 이게 영국이 10.4%고 일본이 10.9%라서 우리나라가 이보다는 더 높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비교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부동산하고 예금밖에 없다. 네. 나중에 그래서 이 자산의 유동화가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바꿔놓은 풍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마스크가 이제 피부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마스크 제조업체가 줄도산할 위기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 마스크를 너무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그 마스크를 만든 현장에서 팔지 못하는 물량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경기도 화성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제조사 A사가 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2020년 3월에 15만 개였다가 최근에는 3만 개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주말 없이 24시간 공장을 돌렸고 직원 30명을까지 늘렸는데 지금은 5명만 생산 라인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남 소재 B 업체도 마스크 생산량을 2020년 4월에 비해서 30% 수준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스크가 과잉 생산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생산업체가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 1월 137개였던 마스크 제조업체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1,600여 개까지 늘면서 1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썼던 물품인데 이 상황을 좀 정리하면서 그 마스크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결책으로는 그나마 수출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제품이 국산 동급 제품 대비 3분의 1 가격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통계치로도 그 힘든 게 보여지는데요. 국내 마스크 수출이 2020년 7억 166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 9,54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절반보다 더 줄어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당시에 마스크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게 말이 돼? 반도체 만드는 나라에서 이걸 못 만들어라고 했었는데 종전에는 독감철 한철에 딱 약국에 입고가 되면 그 물량 가지고 연말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업체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몇 개 안 됐었는데 1,600개 이상 늘어난 이 마스크 업체들 우리가 힘들 때 많이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시장으로 가볼까요? 국토부가 문제가 있는 9개 차종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명령을 했죠. 네, 국토교통부가 어제 현대, 기아차 포함해서 5개사가 제작하거나 수입한 9개 차종 23만 3,557대에 대해서 제작 결함을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5개사는 자발적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차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아가 제작하고 판매한 K7 16만 4,525대는 앞면 창유리가 부착 불량으로 충돌했을 때 이탈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완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문제네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GV80 6만 4,013대에 대해서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하는데요. 주행 중에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차량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잘못돼가지고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되게 신경 쓰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타이어 바람이 없어졌을 때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 넥소 3,354대에 대해서도 통합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는데요. 뒷좌석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때 경고등 점등 시간이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넥소 654대에 대해서는 수소 충전구 내부 부품 이거 강도가 부족해서 수소 충전할 때 부품이 손상되는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문제들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해외 수입 차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차 중에서도 966대가 연료 레일 고정 볼트 불량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기흥 인터내셔널이 수입 판매한 맥라렌 GT 16대에 대해서도 에어백 불량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우선 이 회사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한 뒤에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리콜 대상 차량들은 각 회사의 공식 서비스 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릴 것이라고 하니까요. 본인 차가 리콜 대상인지 궁금하시면 연락을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인데 이 중산층 기준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월에 2022년 중산층 삶과 금융 실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30살에서 59살 남녀 1,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평균 연봉이 8,232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686만 원이에요. 코로나 사태 확산 전에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평균 연봉이 7,404만 원, 월급 617만 원인데 굉장히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산층이라면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최소 9억 4,461만 원은 있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2년 전에는 7억 8,221만 원이었는데 이게 1억 6천만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중산층이라는 말이 해외에서도 뭐 미들 클래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좀 모호하기도 한데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따로 정해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을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75%에서 200% 구간 사람들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국 1인 가구 중산층 월 소득은 145만 원에서 389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이 실제 기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소위 국제 기준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 더 높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켜달라는 말씀 날마다 드리게 되는데요. 그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절반 정도 확진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 통해서 각 가정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치명률이 좀 떨어진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손 잘 씻고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재차 하락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 또한 높아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견고한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군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군 주도로 지수 상승을 다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결국 시장의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에서 실적 시즌으로 이슈 전환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서서히 저희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장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게 되고 실적 장세라고도 하는데 또 막상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최저가 가기도 하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언제쯤 잦아들까요? 일단 최근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시장의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좀 증시가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 초반 상승의 흐름들을 보면 이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에 기반을 했었는데요. 블러드 총재는 굉장히 최근에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역시나 오늘도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블러드 총재가 그러한 영향들은 금융시장에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또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블러드 총재가 언급했듯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좀 지속될 우려가 있어서 이 변동성 양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차별화되면서 수급이 유입되는 섹터들이 생겼다라는 건데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 우려 및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 수요 감소, 신용계질 악화 등등으로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특히 자동차 업종도 반도체 칩 부족 장기화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매 유통 업종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제한적이라는 분석, 그다음에 견고한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을 했고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도 팬데믹 이후에 지속적으로 견고한 실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제 R&D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는 이런 이슈 등으로 강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 이슈에서 점차 실적 시즌으로 분명히 이슈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나라 증시도 유사한 흐름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고용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용지표라는 게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이게 소위 후행지표로서 나중에 현상이 반영이 되는 건데 회복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발표나 예상보다 개선된 16.6만 건에 그쳐서 196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4주 평균도 17.8만 건에서 17만 건으로 감소를 했고요. 물론 연속 신청 건수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지표까지도 다 하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3주 연속 20만 건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고용시장은 굉장히 견고하다, 완전 고용에 거의 도달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가와 고용을 통화정책에서 주요한 팩터로 여기는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에 나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과거 대비 낮은 고용시장 참가율은 아직도 팬데믹 이전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앞서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고용지표가 분명히 후행지표이기는 하나 이런 견고한 고용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소비 감소, 소비 둔화 등을 좀 더디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지표의 개선 자체는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이벤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황을 종합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양대지수 상승 출발을 했고요. 미 증시의 상승과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의 특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차별화가 이루어진 만큼 국내 증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지수 단으로는 저희가 여전한 이런 매크로 리스크, 그다음에 공격적인 연준의 우려, 중국 상하이의 락다운 등 때문에 아마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영향 속에 다시 1120원 선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역시나 외국인 수나 이런 것들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하고 LG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제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 내고도 최저가를 썼단 말이에요.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장 초반의 움직임들은 반등은 주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개별 기업에 대한 이런 악재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단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라는 특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경기 둔화 이슈를 빌미로 한국 시장을 먼저 좀 팔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필연적으로 시가총액 순위가 높은 우리나라 대형주는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안타깝게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을 매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상황 한번 지켜보죠.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항상 와주시는 강아지 호야님이 삼성전자 요즘에 좀 고전하는 것 같아도 LG 이노텍하고 몸값이 비교가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쵸, 맞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대략 20%를 담당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시에서도 만약에 이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마음으로 아마들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박서준, 이민호 씨 최고의 톱스타죠. 이분들 안정적인 수익률이 기대되지만 아마도 송강, 안효섭 씨 이런 분들이 우리 회사에 있다라고 하면 향후의 성장 가능성이 클 테니까 사장님들은 이런 신인 배우를 계속 발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사이에 저희가 항상 즐거움과 함께 할 때 모시는 손님이시죠. 우리 명욱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 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교수님. 네. 우리가 항상 트렌드를 얘기할 때 네네. 교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 코로나19 이전에는요. 네네. 저 같은 사람들이 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술 마셨다 그럼 왕따니? 그렇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많아서 동석자에 대한 배려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 사람들이 종종 혼자 마시곤 합니다만 네네네.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인다. 이게 쓸쓸하다, 네네. 동료가 없다 이런 클리셰로 쓸 때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술이라고 하면 트렌드 중에 핫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혼술과 관련해서도 한상 떡하게 차려서 멋지게 마시는 이런 사진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홈술을 즐기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또 네. 사회적인 그 구조적인 이유도 있겠죠. 네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회식이 줄었기 때문에 홈술을 많이 한다라는 실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반인 반수처럼. 그렇죠. 네, 네. 뭐가 맞고 뭐가 틀린가요? 왜냐하면은 이 회식과 홈술은 좀 굉장히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완전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음주량도 다르고요. 그렇죠. 일단 회식은 술을 통일해야 되는데 네. 홈술은 내가 원하는 걸 마실 수 있고, 회식은 술을 빨리 마시게끔 계속 따라주고 부어주고 하지만 홈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고, 네. 회식은 집에 안 보내주잖아요. 과학적이다. 그렇죠. 근데 네. 홈술은 난 이미 집이야. 그렇죠. 그리고 회식은 눈치 보지만 네. 홈술은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권위적인 술자리에서 이 자유를 갈망하는 술자리가 이 홈술을 통해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술자리에서는 각각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시켜, 네가 원하는 속도로 마셔. 정말요? 네, 이런 회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마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나는 짜장면 이런 분위기가 네, 없군요, 맞습니다. 이제. 짜장면에 네가 맥주를 시키면 맥주 하나 시키고 남기면 할 수 없고 안 마신다고 막 상사가 삐지고 짜증나고 너네 내만 몰라줘 이런 게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아우 촌스러워 이렇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술자리까지 들어왔다.
네. 술자리의 민주주의. 술자리의 민주주의입니다. 저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시는 섭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진다. 네, 물론 네. 홈술로 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식에서는 마신다 앞에 그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쵸. 때려 마신다. 자, 홈술은 그렇게까지 드시지는 않고 네. 개인의 취향이 존중이 된다. 네. 또 최근에 육퇴맥, 네, 네, 육퇴와 네, 네. 마미주스 이게 네. 뭐예요? 이게 이제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특히 이제 여성 주부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네. 육퇴 그러면은 육아 퇴근, 맥이면 끝나고 맥주 한 잔. 아, 육퇴와 그러면은 육아 퇴근 끝나고 와인 한 잔 이런 건데 이게 마미주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미권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아메리카에도 있군요, 이런 거.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창궐되고 난 이후로 제일 힘들었던 게 또 어머님들이에요. 아, 돌밥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죠. 그렇죠. 돌아서면 밥.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오늘 누가 뭐 학교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애를 학교를 못 보내잖아요.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특히 더 그랬고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좀 쉬자 잠깐 육아를 퇴근하고 그래서 이 이후에 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는 이런 문화가 좀 더 커지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여성의 음주율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남성은 한때 그 77%에서 70%까지 7% 정도 떨어졌거든요. 오. 음주 비율은. 근데 여성은 이 43%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났었어요. 지금은 47% 정도로 내려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기사에서는 여성들의 음주 비율이 높아졌다 막 걱정되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네. 남성이 줄고 여성이 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주류 문화 자체가 남성 평등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뭐 몸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술을 잘 못 마셨어요. 근데. 아, 진짜요? 네. 못 마시면은 선배들이 화를 내요. 너는 몸은 큰데 왜 술은 못 마시냐. 아니 기골이 장대한데 네. 약한 모습 보일 때야 저 이렇게. 굉장히 약합니다. 예. 약간 얼굴도 금방 빨개지고. 오. 그런데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고. 아니 얼굴 곤욕적이었던 빨개지는 거 거고. 어떡해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곤욕적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이런 문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억지로 즐기시던 분이 이제 안 마시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77%에서 70% 떨어진 거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 또 이런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무슨 여성인데 술을 많이 마시냐, 집을 지키가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강압적이고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스트레스가 좀 가중되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식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2, 3년을 보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옛날에도 홈술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이 아버지들이 네네네. 스트레스 많을 때 네네. 치킨 사들고 와서 치킨에 소주 이 네네. 조합이면은 우리 아버지가 기분 좀 안 좋으시구나. 네네. 아니면 멸치 그 고추장에 찍어서 네네. 소주 이러면 네. 좀 긴장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는 뭐 술 종류가 너무 많고 편의점만 가더라도 거의 100종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편의점에 100개나 있습니까 종류가? 이제는 있죠. 근데 편의점 입장에서는 효자 상품이에요. 주류가. 왜냐하면 편의점 가서 줄이만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안주를 꼭 친구들하고 사고 오죠. 같이 데려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주도 꼭 사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실은 배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전문가의 영역이 활발해져요. 왜? 잘 골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시장이 디테일해지고 좀 더 심도가 깊어지고 산업의 깊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술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 아닌 전문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취미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닌 다양하게 조금씩 마시는 문화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나는 술에 대해서 오늘부터 알아갈 테야. 네.
많이 알고 재미있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테야.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술이 하나의 그 레저의 영역으로 맞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보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네네. 나는 낮에는 회사원이지만 저녁에는 뭐 소믈리에 양쪽 뺨을 칠 만큼 네네네. 와인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해서 막 맞습니다. 올리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적인 지식까지 갖추는 일반인들이 참 많이 늘었죠. 참 많이 늘었죠. 뭐 소믈리에적 지식 이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매니아층을 이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와인을 빚는 분, 맥주를 빚는 분, 막걸리 빚는 분, 이 만드는 영역까지도 일반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 문화 자체가 과음보다는 뭔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즐기는 이런 영역으로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류 전반적인 문화는 훨씬 더 개선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SNS에 함께 모여서 막걸리를 빚어보아요. 네네.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커피 만드는 법 배우고 같이 공부하듯이 네네. 시음하는 행사 이런 것들도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와인도 성장을 많이 했는데 네. 사람들이 이 칵테일 네. 여기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 시대가 뭐 홈밥, 홈캉스, 홈테리어 해가지고 집에서 다 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술이 있었는데 단순히 술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뭔가 재미를 들여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RTD라고 해서 레디 투 드링크라 해서 뭔가 만들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즉석 음용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칵테일 형태로 마시게 되면 도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은 어느 정도는 건강을 또 유의하고 가늠하고 또 마실 수 있다 보니까 포금을 덜하게 되고 이쁘게 만들다 보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이쁘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다 보면 네. 어느덧 술이 깨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한 20-30년 전에도 집에서 이 리큐르라고 하는 거 집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게 소수가 그 취미로 즐기시긴 했거든요. 네네네. 뭐 베일리스 밀크나 깔로아 밀크 맞습니다.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맞습니다. 많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이게 되게 보편화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칵테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다양한 리큐르 네. 종류 네네네. 이런 것들도 소비가 좀 늘었겠네요. 늘었죠. 늘고 일단은 집에 그 칵테일 도구가 있다 보면요. 뭔가를 계속 만들고 싶어지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도수가 높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놓고 놓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평생 쓸 수도 있는 거기 썩죠. 때문에 네. 불멸의 네. 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전통 소주 같은 것들, 안동 소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동 소주 같은 걸로 칵테일에서 마시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커지고 있죠. 소주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그 SNS 중심으로 한 소주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 네네. 이거 벼룩시장, 도깨비시장 우리 그때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반짝상점 그게 곳곳에서 열렸어요. 네, 소위 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요즘 뜨는 장소에 많았는데 네네. 여기에 가수 박재범 씨가 등장을 네. 하기도 했고요. 3초 만에 매진됐다. 요것도 그쵸. 기사가 제법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또 그렇죠. 비싼 막걸리 네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쵸. 이런 트렌드는 왜 등장을 합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예전에 술 같은 경우는 단순한 소비재로 봤어요. 먹고 마시면 사라지는 것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유행하는 말로 뭐 소유보다는 경험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SNS의 발달로 단순히 경험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기록으로 다 올리다 보니까 자신의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카이브 올리는데 맨날 똑같은 거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제품, 차별화된 제품이 늘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내가 들고 다니거나 마실 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닌 상시로 자랑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폭이 넓어지고 고가의 제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계속 유행했던 뭐 소유보다는 경험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진한 경험이 소유가 되는 시대. 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주류를 뭐 싸게 많이 마시는 이 가성비 시장보다는 가심비 시장의 중심으로 이미 가성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험이 소유가 되는 시대다. 요거 저는 오늘 밑줄 칠 건데. 아, 고맙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생각해 보니까요. 안동 소주 이런 거 도수가 높아서 네네네. 근데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즐기는 술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걸 칵테일화해서 네. 대중적으로 소비하게 되고 네. 막걸리가 또 요즘 그렇게 네. 이 트렌디한 드라마에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최근에 한소희 씨 나온 드라마 보셨죠? 그렇게 막걸리를 그거 보면은 아 당장 사러 가야 되나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네.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 이 주종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예전에 젊은 세대가 위스키를 많이 네. 사서 마시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비싸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부 브랜드는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유럽 시장의 이 유통 시스템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2주면 한국으로 수입될 위스키들이 석 달, 넉 달, 5달, 6달 걸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평생 못 살 수 있다. 조급함이 생기죠. 역시 안 달라게 만드는 게 그렇죠. 마케팅엔 최고군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위스키는 일반적인 술 중에서 가장 완성되는데 오래 걸리는 술이잖아요. 보통 몇십 년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레귤러 제품 같은 경우 12년 숙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 이 제품을 누가 다 사버리면 자기는 살 기회가 없고 1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60년 제품은 6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급함을 잘 활용하기도 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어떤 시장이 커지냐면은 초저가 위스키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저가 위스키. 10,000원 이하에. 네, 그 맛이 어때요? 괜찮습니까? 근데 칵테일로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예, 이미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하이볼 같은 네. 위스키 탄산수 이런 걸로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과음은 하면 안 되죠. 일단. 과음은 그렇죠. 과음은 네. 건강에 적입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과음 분위기는 많이 줄었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하이볼이라는 게 얼음의 한 잔. 그 얼음에 탄산수에 레몬. 그렇죠. 그렇죠. 예. 하이볼 글라스도 요새 그래서 제법 많이 팔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한 3온스짜리 정도 네, 될까요? 네. 그런 그래서- 것들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집에서 홈술을 즐길 때 술을 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제일 똑똑한 방법이에요? 뭐 실제로는 뭐 다양한 요즘 바틀샵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마트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고 근데 뭐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주 바틀샵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동네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서 내가 직접 사면 좋지만 내가 좀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편의점을 통해서 사고 싶다 하시면은 편의점 앱이 있습니다. 다들. 앱에서 주문하면은 고급스러운 제품이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와요. 아 우리 집 앞에 편의점으로 갖다 줘요? 네네네. 집으로 어. 못 갖다 줍니다. 그렇죠. 편의점을 집으로는 갖다 안 주죠. 되죠.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뭔가 음식을 하나 또 사게 하려는. 굳이 네. 내가 오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이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살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면세점 관리도 요새 없으니까 네네네. 나는 30살짜리 살 거야. 네. 아니면 나는 루이 몇 살 이런 거 살 거야. 이것도 우리 동네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시대가 그렇죠. 됐군요. 왜냐하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대에 고급점을 놓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앱 속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들어있고. 그렇군요. 이게 그 집으로 배달되는 건 불법인데 네. 가까운 소매점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또 잘 활용한 것이 편의점 앱 비즈니스이기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술의 다양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술에는 어떤 음식을 짝을 지어주시면 좋아요. 소위 네. 페어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화이트 와인에 뭐 흰살 생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화이트 와인이 레몬의 역할을 하니까 맛이 굉장히 상큼해지는 거고 뭐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레드 와인에 있는 다양한 허브라든지 그 향들이 그 스테이크 위에 뿌려지는 그 허브의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타닌 그 맞습니다. 맛.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탄산이 들어간 그 주류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탄산이 들어간 주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기름기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홈술을 하신다면은 뭐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과 파전이 의외로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네, 파전이 잘 어울리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러 스테이크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레드 와인을 한 병 사셨으면은 의외로 잘 어울리는 게 이 타니의 맛을 좀 그 약간 적게 느끼게 해줄 감미로운 맛.
네. 초콜릿이 잘 어울립니다. 초콜릿 케이크도 잘 어울리고요. 초콜릿. 뭐 몽쉘 무슨 땡땡 뭐 이런 것들도 네, 잘 네. 어울리고요. 그런 거는 즐기면 되게 좋죠. 그렇군요. 저는 순대도 추천드릴게요. 순대 너무 아, 좋습니다. 순대 와인은 기가 막힙니다. 네.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리나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리나. 아참, 저 술 잘 못 마시는데 저랑 이런 거 어떻게 비슷하시네. 알았을까요? 그래요. 예장동아 씨가 이런 아이디어 주시네요. 여러분, 술에는 무조건 김치찌개, 주종무관.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건강한 음주 문화를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작게 즐길 수 있는 작은 사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준비한 시간이거든요. 대세가 된 홈술. 술자리, 권위에서 탈피한 술자리의 민주주의다. 오늘 명욱 교수님의 명언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인 소믈리에학과의 명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리아님 매일 오시죠. 경제학자 존 케인즈가 말했죠. 더 많이 마실걸. 케인즈는 와인을 많이 마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케인즈 하면은 케인즈원 맨날 민물파와 짠물파가 싸웁니다. 저는 그런 얘기나 했는데 역시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군요.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문자 유튜브 앱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술을 좀 아는 것 같죠? 그쵸. 저는 국가가 공인한 조주기능사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조주기능사 용접이 아니고요. 바텐더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오늘부터 새로 신설할 코너예요. 특허 발전소 문 열고 특허 얘기를 하는 거는 사상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특허청 대변인실에 고상호 사무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허라고 하면요, 사실은 막 산업 스파이 떠오르고요. 드라마에서 막 잡으러 가고 공항에서 갑자기 사복 경찰이 저기 잠깐만요 이런 장면 떠오르게 되거든요. 특허라는 게 그런데 우리 일상에 굉장히 속속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특허청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특허청의 일입니까? 네. 일단 저희 이름이 특허청이다 보니까 흔히 이제 특허 관련 업무를 주로 할 거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에요? 네, 저희 특허뿐만 아니라 이제 네.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이제 권리들에 대해서 그런 권리들을 등록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심사 업무가 이제 주된 업무, 저희가 제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산업 스파이 잡으러 다니는 그런 업무도 저희가 요즘 최근에서야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특허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허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딱 기술만 다루는 곳은 아니었다. 이거 오늘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그러면 특허청에 계신 분들은 전 세계 기술 트렌드 이렇게 찌르면은 착착 나올 정도로 다 꿰고 계셔야겠어요. 약간 이제 저희 특허청 이제 그 구성원들에 대한 이제 자랑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허청은 지금 1,8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심사관만 1,200명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1,200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심사를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박사학위 소지하신 분들이 40% 정도 되고 변리사, 기술사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한 20% 정도 되고요. 특히나 이제 산업계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한 30% 정도 계셔서 산업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에 열중하고 계시고 그만큼 저희가 산업 트렌드를 계속 잘 파악하고 있고 빠른 대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특허청에서 특허청 자랑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좀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개의 특허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전 세계 기술 트렌드 우리 특허청은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계 각국 특허청하고 그 서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특허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고 이런 특허 데이터 안에는 이제 핵심 기술들 그리고 기업의 판도 그리고 인력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분석해서 세계 기술 지도까지 그릴 수 있다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기술 지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 지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각 나라가 기술 보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술 보유 현황,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이런 강점과 약점들을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기술 지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치열한데 미국과 중국의 핵심 기술의 보유 현황 그런 걸 이제 특허로부터 볼 수 있고 미국이 이제 중국의 어느 곳이 약해서 뭐 산업적으로 공격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다른 나라를 상대로 했을 때 공격받을 포인트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좀 사전에 알아볼 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특허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특허 얘기를 앞으로 종종 하게 될 텐데 최근에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이런 특허도 있다. 오늘 살짝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몇 년 사이에는 예, 죄송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는 이제 메타버스, NFT 이런 말씀들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이런 기술 분야들의 특허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뭐 한 2배, 막 5배 이런 식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특허 얘기만 좀 드렸는데 상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상표 데이터를 보면 어떤 기업이 어느 용도로 상표를 신청하는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올해 초 이름 바꿨죠.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네. 이 메타라는 기업이 미국 특허청에 8개 상표를 출원했는데 암호화폐, 토큰,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에 이제 상표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메타는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중점을 두고 사업을 확장할 것이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것도 특허가 있나 싶었던 게 벚꽃 관련해서 지금 한참 꽃이 예쁘게 피어서 다들 사진 많이 찍으실 텐데 벚꽃 관련 특허도 제법 많다면서요? 네, 벚꽃과 관련된 특허도 뭐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들이나 이제 벚꽃하면 흔히 나들이 여행 뭐 이런 거 네. 생각하실 텐데 이제 뭐 아까 술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벚꽃을 음식에 활용한 이제 벚꽃빵 이런 것도 있어요. 벚꽃 빵이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이 이제 뭐 비타민 A, B, E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숙취 해소에도 좋고 뭐 식중독에도 효과가 있대요. 아니 벚꽃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요? 네, 오늘 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벚꽃을 먹는다 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네, 그래서 네. 특허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벚꽃빵 제조용 발효액과 이를 이용한 벚꽃빵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특허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벚꽃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벚꽃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영상 분석을 통해서 벚꽃이 언제 개화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광지에서는 행사 개최 시기를 결정하는데 이런 특허를 이용해서 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가 과학의 달, 뭐 과학 주간 이런 거 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도 그리고 우리 발명도 해봐요, 특허도 내봐요 이런 것들 독려를 하지만 네. 실제로 특허를 일반인이 낸다 할 때 좀 감이 안 오거든요. 비용이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허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심사를 거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심사를 할 때 저희는 등록을 드리는 거는 심사했을 때 거절 이유가 없을 때 등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발명을 하셨어요. 뭐 하셨는데 이게 거절이 될지 안 될지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런 거절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가장 핵심적인 거절 이유는 이전에 일단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새로워야 되는 거죠. 특허가 네.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는 신규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규성이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기술이나 뭐 상품보다 더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보성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 통념상 안 되는 것들, 뭐 마약, 뭐 흡입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죠.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앞에 선행 기술 그런 그 저희는 이제 선행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저희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 저희 특허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전자출원 사이트가 있는데요. 글로 들어오셔서 그 특허 신청을 위한 이제 요건들 확인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1577-8080이라고 대표 그 상담 전화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 상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귀찮아하시는 거 아니죠? 전화해서 그럼요. 물어봐도 되는 거죠? 저희가 17년인가 하여간 10몇 년 연속으로 저희가 우수 콜센터 선정돼 있는 우리 선정돼 이 특허청에서 오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허 우리가 궁금해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구나 가깝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같은데 특허 출원료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 이렇게 되면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출원료 자체는 저희는 상당히 저렴하게 전 세계 다른 특허청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통 저희는 그동안 이제 서면 출원을 당연히 네. 예전에 많이 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66,000원 기본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전자 출원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 출원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출원하시면 46,000원이면 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가 특허 발전소를 연다고 했더니 궁금해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면 같은 걸 같이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도면의 그 품질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전문가가 그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 청소년, 학생들이 출원할 때는 그림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림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받아줍니까? 손으로 그리신 그림을 첨부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심사관님들의 이제 재량의 범위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전자적으로 출원을 할 때는 그 규정은 정해져 있어요. 뭐 이미지 픽셀이 몇 곱하기 몇이 쳐야 된다. 뭐 이런 네. 그런 자세한 규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그 특허법 뭐 하위 법령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아실 수는 있고요. 뭐 일단 그림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 발명이 나중에 이제 특허를 받으시더라도 특허라는 제도는 나중에 이게 다른 분들이 이거를 똑같이 실현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잘 써져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뭐 몰라보게 그려지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나중에 이 발명을 다시 재현하려고 했을 때 그 도면을 보고 참고해서 재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그려져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하고 비슷하네요. 논문도 쓰고 나면은 똑같은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검증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학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네. 이해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특허청 대변인실의 고상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주주 발표할게요. 두구두구 나옵니까? 8339님 축하드립니다. 자, 어떤 사연을 보내주시게 될까요? 저희 월요일에 발표하는 대주주가 이번 주간 마지막 대주주가 될 텐데 한껏 느끼한 사연 저는 준비됐어요. 보내주세요. 우리 사랑꾼들 많이 오십시오. 5804님 그래요. 오늘부터 1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뵐게요. 주말 건강하십시오. 발전